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이랑 본인이 어렸을 때 받고 싶었던 사랑이랑 틀리기 때문에 이게 아이한테는 또 다른 결핍과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 책에 보면 엑셀형, 브레이크형, 복합형, 오리배형 이런 기질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네네. 그 기질들의 특징은 뭐고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되는가 기질별로 네. 내가 좀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엑셀형, 브레이크형, 뭐 복합, 오리형 이런 것들은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 제가 이렇게 기질의 분류를 한 거는 클로닝거 박사님이 이제 신경생물학적으로 이제 기질을 분류를 해놓은 영역들을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해가 쉽게 저는 이제 자동차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기질의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다룰 수 없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세 가지 자극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이런 이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왜냐하면은 자극은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 뭐 보고 듣고 뭐 이렇게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이제 그 오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경향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향성을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상담해서 보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속도와 비슷하다고 이제 좀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극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보았을 때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지금 당장 하고 싶어서 충동성이라고 하고 무절제라는 기질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이제 절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 이런 모든 전 무절제가 타고났는데 그래서 뭔가 꽂히면은 이거를 이제 멈추지 못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적인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자유분방. 그래서 내 맘대로 뭔가 하고 싶고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고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보다가 갑자기 뭔가 들리면 거기에 자극에 또 반응을 하고 저 또 이것도 타고났는데 그래서 뭐 메일이 와서 메일 체크를 하다가 카톡이 오면 카톡 보다가 메일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자극에 대해서 계속 자유분방하게 반응을 하도록 이런 게 이제 자극에 대해서 타고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극에 대해서 또 이제 반대로 되게 느리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되게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절제하고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속도로 봐서 이런 이제 자극 추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차로 말하면 엑셀 기능을 한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엑셀을 막 많이 빨리 밟고 싶은 아이들. 그래서 막 180, 190까지 달리고 싶은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이제 잘 달리지 않고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서서히 밟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자극 추구에다가 엑셀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두 번째, 위험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뇌에서 사실은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기 때문에 멈춰 하고 이제 명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그때 브레이크를 밟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껴서 뇌에서 멈춰. 낯선 환경에서 브레이크를 이제 꽉 밟는 아이들도 있고 빨리 지치는 아이들도 쉽게 지치는 것도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빨리 지쳐가지고 짜증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부모님이 기질을 모르시고 막 데리고 나갔다가 이 아이들이 지치면은 막 짜증내는 이런 것들도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브레이크가 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웬만한 두려움에도 브레이크를 안 밟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뭐 그냥 잘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밟고 낙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타고나고 엑셀, 브레이크 이렇게 이제 이걸 조합을 해서 엑셀만 있는 아이들은 엑셀형 그리고 브레이크 이제 엑셀의 역할이 별로 없고 브레이크가 큰 아이들은 이제 브레이크형 그리고 둘 다 높은 아이들도 있어요. 자극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응을 하면서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 그럼 이런 아이들은 되게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막 하고 싶어서 막 달렸다가 갑자기 두려워요.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뇌에서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뇌에서 그 브레이크를 확 밟아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었던 마음이 큰 만큼 뇌에서 잘 안 될 것 같아. 브레이크를 확 밟았을 때 이 아이들이 좌절감이 되게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이 복합형의 아이들을 너무 이제
키우기가 힘들다. 왜냐하면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보면은 막 뭔가 블럭 같은 거 만들다가 부모님이 얘가 막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거 그래서 엄마가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러면은 엄마한테 팍 집어 던지면서 엄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 불안이 들 때 막 180, 190으로 달리다가 어떤 문제 앞에서 브레이크가 끽 밟히면은 이제 달리던 힘만큼의 이제 그 힘으로 멈추게 되면은 차가 이제 전복되는 그런 이제 느낌을 아이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전 이거를 뇌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달래줘도 그렇게 막 이제 위안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은 이런 불안이 자기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합형의 아이들도 있고 자극에 대해서도 위험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자극 이제 엑셀도 매우 작고 브레이크도 매우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저는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배 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좀 그런데 인생을 되게 심심하고 재미없게 사는 것 같지만 별로 자극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자극을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위험도 이렇게 이제 불안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보면은 좀 태평하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엑셀과 브레이크 자극과 위험의 피를 합쳐서 이런 이제 4가지 유형을 나눴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모든 이런 이제 그 기질의 아이들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정서적 제가 그 연료통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조합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분류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정서적 연료통,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거를 이제 그 경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서적 연료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서적 연료통이 꽉 차야지 차가 잘 굴러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매우 작은 아이들은 정서적 연료가 조금만 차야지 오히려 차가 잘 굴러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오히려 부모님이 너무 정서적인 거를 많이 쏟아주고 그러면, 아, 귀찮다. 아, 힘들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류들을 제가, 부모님들이 알기 쉽게 좀 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네 생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기질들을 다 파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게 이제 그 예민하고 예전에 우리가 알던 기질은 뭐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 순한 아이 뭐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이제 그 착각이 뭐냐면 예민하고 까다로움의 기준이 모든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이제 좀 키우기 쉬운 이제 그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이런 기질적인 욕구가 막 너무 극단적이지 않고 중간 범위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순한 기질의 아이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낮은 자극이 있어야지 반응을 한 이런 아이들은 큰 자극이 오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거죠. 그리고 뭐 자극추가 굉장히 큰 아이들은 자극이 없으면 뇌에서 너무 불편감을 느끼니까는 이럴 때 이제 예민한 거죠. 심심하니까.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위험의 피가 높은 아이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예민한 거고.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예민한 아이들도 그래서 어떤 분야에든 아이들이 뭐 한두 가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 나는 이 정도의 정서는 받아줄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아이를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아 그렇게 예민한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이 사실은 부모님한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역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이 자기 기질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자기니까. 그럼요. 기질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본인이 어떤 씨앗이었는지 아는 것부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선생님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냥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본인이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극이나 위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 본인도 어렸을 때 그 씨앗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걸
그걸 다 채워주지 못하면 결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자꾸 채워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이랑 본인이 어렸을 때 받고 싶었던 사랑이랑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사랑을 자꾸 아이한테 주면은 이게 아이한테는 또 다른 결핍과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씨앗이었는지를 알아야지 아이들의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 아이는 이게 부족한 거야. 이걸 해줘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렇지 못하면은 저는 이거를 쓸데없는 데다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되게 비효율적인 양육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결핍과 상처가 많아서 미성숙할수록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본인이 받고 싶었던 사랑을 이렇게 주니까는 그럼 아이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거 안 해줬는데 이런 거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랑 아이랑은 전혀 다른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는 어떤 씨앗이었는지 기질이었는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